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다. 비에 젖은 채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있는 그녀가 보였다. 아무 연락도 없이 왔다는 것보다도 그녀가 이렇게 큰 가방을 어떻게 끌고 왔는지가 더 궁금했다. 지금은 쉽게 볼 수도 없는 그런 가방. 그녀는 늘 그렇듯이 길게 말하지 않았다. 여기서 지내도 되지? 그녀에게 이미 익숙해진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 아니, 내가 그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 내가 그녀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어느 순간 그녀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녀와 나는 같은 대학도 아니었고 그녀의 친구와 내가 아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내 친구와 그녀가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그렇게 흐릿한 기억만큼이나 불분명한 관계. 그랬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그녀에게 살짝 입맞춤을 한다. 그녀가 집으로 찾아온 후에도 서로 같이 잔 적은 몇 번 없었다. 누군가 자고 있으면 나중에 자는 사람은 그 옆에 누워서 잠들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자는 척하며 그녀가 침대에 오르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한참을 지나도 그녀는 오지 않았다. 말도 없듯이 움직임도 거의 없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눈을 감은 채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눈을 떠봤다. 이미 불은 모두 꺼진 상태였고 그녀는 창가에 웅크린 채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아마도 몇 시간째 그 자세 그대로 있었을 게 뻔했다. 창밖에는 소리 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떠나왔던 날, 그날의 비를 기억하고 있으리라. 하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피식 웃고 말게 뻔했지만 혹시라도 말없이 가방을 싸들고 나갈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비가 오는 날 온 사람은 결국 비가 오는 날 어딘가를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그녀는 비가 오면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일어섰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미안, 깼어? 어디 가? 담배 사러. 그녀가 나갔다. 나는 방 안을 둘러봤다. 그녀의 가방. 그녀의 가방이 있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열었다. 바보같이. 그녀는 내가 언제나 담배를 냉장고에 넣어둔다는 사실을 잊었다. 생수를 꺼내 마셨다. 목이 말랐다. 비 오는 날은 습기가 많다. 그래서일까? 비 오는 날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갈증을 더 느낀다. 아니, 어쩌면 그런 물리적인 몸의 변화가 아닐지도 모른다. 심리적인 변화겠지. 그녀가 돌아왔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비에 젖어 있었다. 우선은 깜빡했어. 담배 냉장고에 있는데? 그녀는 아차 하는 표정으로 피식 웃을 뿐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아무 말 없이 창가로 가서 웅크리고 앉아 창밖을 봤다. 방해돼? 그녀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냐, 자야지. 그녀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녀를 방해하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눕다가 그녀에게 물었다. 진토닉 타줄까? 아무 대답이 없다.
나는 다시 냉장고를 열고 진토닉을 탔다. 그녀는 진하게 마시는 걸 좋아했다. 진하게 탔다. 음악도. 그녀는 창문을 열며 들릴 듯 말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열린 창으로 세찬 빗줄기가 파고들었고, 나는 이미 빗물에 젖어있는 마루바닥에 옷을 입은 채 그대로 누웠다. 열린 창으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에 마루바닥에 붉은 자국이 선명히 보였다. 나는 애써 그 붉은 흔적을 외면했다. 빗줄기가 들어와 얼굴을 적셨다. 다행인 것은 이 방이 일반 오피스텔과는 다르게 예전에 작은 바워를 하던 곳이라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비에 젖은 거야 나중에 닦아내면 그만이었다. 나는 얼굴로 비를 느끼며 눈을 감았다. 내가 빗소리를 음미한다는 것을 느낀 듯 그가 볼륨을 낮췄다. 괜찮아. 그냥 둬. 내가 말하자. 진토닉을 들고 오던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볼륨을 높였다. 포어티스헤드의 언더라이더다. 저 음악.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아니, 어쩌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일지도 몰랐다. 눈을 감은 채 애써 기억을 지워내고 있을 때 그는 누워있는 내 머리맡에 잔을 내려놓고 창가에 앉았다. 베스 기븐스의 고음이 작은 공간을 찢고 있었다. 힘겹게 잊고 있는 추억마저도 조각낼 것만 같았다. 갑자기 그가 그리워졌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아 끌어내렸다. 내가 이러는 것이 처음이라 그런지 그는 의아해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몇 시야? 잠에서 깨자마자 처음 한 말은 시간을 묻는 거였다. 시커먼 먹구름이 여전히 세찬 빗줄기를 내뿜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봐서는 시간을 짐작할 수 없었다. 7시, 7시? 아침? 아니, 저녁. 저녁인가? 여기에 온 후로는 처음이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평소와는 좀 달랐다. 그도 나도. 비 때문이었을까? 하는데 그가 천천히 일어나 음악을 튼다. 다시 포어티스헤드의 언더나이가 흘렀다. 저 음악. 그랬다. 저 음악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혹시 그도 저 음악 때문에 그렇게 흥분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그도 저 음악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잠재의식 속에 묻혀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일까? 삼일기익 누군가 바어의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비 오는 소리가 들렸다가 문이 닫히면서 바어 안은 다시 포어티스헤드의 언더나이드에 파묻혔다. 베스 기븐스의 날카로운 고음이 바어 안에 울리고 있었다. 정말 자살하기 좋은 목소리야. 이미 술에 취한 여자는 자신의 긴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시끄러워. 남자가 말했다. 풋 여자는 웃으며 술잔을 입가에 가져갔다. 사람들이 내뱉는 소리가 시끄러워. 당신도 내뱉고 있잖아. 그래. 남자는 모든 대화는 소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서로의 모리에를 이해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모리에를 감추기 위한, 마치 내가 너를 이해한다는 혹은 이해할 수 있다는 광고, 혹은 유혹에 불과한 것이 대화가 아니던가? 실제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광고를 보고, 영화를 보고, 소설을 보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는가? 하지만 역시 그 대화들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서로의 벽을 확인할 뿐이었다. 어차피 벽을 느낄 뿐이라면
굳이 이해하려는 시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하긴 당신 침묵 때문에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건지도 몰라. 사랑스러워. 나를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